암 발생률도 암 사망률도 1, 2위를 다투는 질환이 있다. 바로 대장암. 대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기를 넘어 말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등 치료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환자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대장암 가운데에서도 로봇 수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본다. 네,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암입니다. 네, 흔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암이 바로 대장암인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이 시간에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배성욱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암의 발병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여자와 남자의 각각 사망률에 있어서 가장 흔한 원인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이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모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남자, 여자 둘 다 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얼마나 흔하게 진단되고 치료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에서는 위암에 이어서 2위로 대장암이 생기고 치료가 되고 있고, 여성에 있어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그리고 세 번째 대장암의 순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계속해서 대장암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환자분들과 의료진이 노력한 결과로 한국은 대장암에 있어서는 여러 OECD 국가 중에서도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의사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많이 교육을 받고 와서 환자분들을 치료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우리가 배웠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그런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저희 병원으로 와서 배우고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장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이 대장암은 종양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게 대장암을 저희가 우측에서 생기는 대장암과 좌측에서 생기는 대장암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해부학적인 위치와 그런 기능들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상행결장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서 오른쪽에 있지만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의 상행결장이라고 하고요. 이 상행결장은 주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장이 횡행결장입니다. 이게 곧바르게 옆으로 뉘어져 있다는 그런 모양의 횡행결장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을 주로 우리가 우측 결장이라고 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장의 부분은 하행결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좌측 대장을 가리키게 되고, 이 하행결장은 변을 형성하고 또 변이 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행결장부터 하행결장까지를 우리 결장이라고 하고, 똑바로 곧아 있는 모양의 직장을 다 합쳐서 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장은 마찬가지로 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측과 좌측 대장암의 증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측 대장암은 주로 종양이 생겼을 때 점점 커지게 되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덩어리 모양으로 만져지게 되고 출혈이 있거나 그런 빈혈 등의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기운이 없고 식욕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고,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 그 피가 직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보통 짜장면 색깔의 그런 변이 까맣게 보이는 흑색 변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종양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증상이 주로 보입니다. 그와 반면에 좌측 대장암은 주로 변을 보는 것과 상관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주로 변비가 있다든지,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 항문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빨간색의 그런 혈변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비가 아니고 변이 가늘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이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요, 이 복부를 절개하고 개복을 해서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개복하지 않고요. 이 배에 작은 구멍을 내서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고요, 교수님? 예. 다른 암들 중에서도 뭐 최근에는 항암 치료와 같이 예전에는 수술이 주된 치료였지만은 최근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그런 치료들이 주된 치료로 바뀐 암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장암의 주된 치료는 수술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장암의 수술적인 치료를 보시면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수술을 할 때 본인의 그 대장을 얼마 정도, 몇 센티미터 정도 절제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암을 포함해서 보통 25cm에서 30cm 정도 절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죠. 예, 그 이유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종양이 있으면 종양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양을 포함해서 가까운 쪽과 먼 쪽에 한 10cm 정도를 포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과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까지 통으로 일괄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치적, 일괄적 절제라고 하는 그런 수술 원칙을 가지고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개복하는 수술보다는 이런 미세 침습 수술이 회복이 빠르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강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여러 가지 복강경 기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가장 좋은 점으로는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강경 수술에서도 제한점이 있는데, 특히 좁은 골반 안에 있는 직장을 수술할 때는 복강경 기구에 그런 제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골반이란 곳의 그 공간적 특징은 골반강의 뼈로 둘러싸인 그 좁은 원통 모양인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더 좁고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없는 막대형의 기구인 복강경 기구는 좁은 공간에서는 몇 가지 그런 제한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사실 복강경 기구는 관절이 없다 보니까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로봇인데, 저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왜 인공지능 로봇 있잖아요. 혼자 잉씩 잉씩 움직이고 막 선생님 없이도 알아서 막 암덩어리도 막 끄집어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로봇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로봇의 수준은 로봇 수술을 하는 수술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도 교수님이 수술 안 하시고 그럼 로봇이 수술하는 건가요? 실제로 여쭤보시기도 하고, 저희 웃으면서 수술은 아직까지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의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계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 관절의 그런 움직임의 모습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수술할 때 의사가 손목을 움직임에 따라서 이 로봇이 거의 비슷하게 자유도를 가지고 수술자의 그런 손목 관절 움직임을 구현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화면에서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한 번씩 생각하시는 그런 그림이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 실제로 저희가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 하단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하단의 그림에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콘솔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앉아서 수술을 모니터를 보면서 하게 되면 실제 수술 때 있는 로봇이 빅도하는 의사의 그런 동작에 맞추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간략하게 장점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시야가 3D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만큼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니터보다는 실수도 적게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도가 높습니다. 또 중요한 그런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복강경으로 수술할 때 미세한 그런 수술 움직임을 가지고 수술할 때는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수술자의 손떨림을 이제 걸러주기 때문에 손떨림 없이 아주 미세한 그런 조작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서 여러 가지 실제로 수술자가 관절을 쓰지 않고 로봇의 어떤 그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수술을 하더라도 별로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좁고 그런 복잡한 좁은 공간에서 복잡한 수술할 때에 로봇 수술의 장점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외과에서는 수술은 잘 보이면 잘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보이게 되면 그만큼 수술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확대하기 전에는 멀리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하게 되면 이 굵은 혈관 주위에 있는 신경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그런 신경들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왼쪽에 이제 보이는 그림은 저희 외과 의사들 중에서는 유명한 그림인데 열 몇 시간 정도 간이식 수술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 찍은 그런 모습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교적 우아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로봇 수술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장시간 수술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게 되죠. 하지만 로봇 수술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은 대동맥과 하대정맥 주위에 있는 복잡한 수술을 하는데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혈관이나 장기 근처에서도 미세한 수술을 하는데 로봇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암 치료에 있어서 조기가 아니고 좀 진행한 그런 직장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섬유화가 있고 그 부어 있는 부종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로봇 수술의 여러 장점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복잡한 그런 미세한 수술을 하는데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2011년부터 로봇을 도입을 해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로봇 수술을 하는 하나의 집도 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봇 수술을 도와주는 보조 의사라든지 그리고 수술을 도와주는 수술 간호사, 그리고 마취하는 마취 의사, 이런 원팀이 돼서 로봇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기존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시행하는 반면에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말 그대로 한 개의 구멍만을 뚫어서 이제 종양을 제거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수님, 일단 단일공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흉터가 훨씬 적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구멍으로 여러 가지의 복강경 기구가 들어가서 시행을 하는 것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개신염과 같은 양성 질환에만 시행이 되다가 점점 수술적 술기가 발전하면서 단일공 복강경 대장암 수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듯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탁월한 미용적인 장점을 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구멍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이 감소하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복강경 수술이 가지는 장점이 좀 더 극대화돼서 좀 더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단일공 복강경 대장암 수술은 아직까지는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수술이 좀 어려운 편이고, 그 수술을 익숙하게 시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좁은 공간에서 여러 기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구들이 부딪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출혈이나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의 자세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바로 로봇 단일공 수술인데, 대장암 앞에서 들으신 대로 뭐 발병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의학 기술이 진짜 눈 뜨고 나면 발전할 정도도 나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장암 5년 생존율도 거의 10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의 이제 꿈과 동일한 그런 꿈을 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단일공 수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로봇 단일공 수술이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보시는 그림에서는 구멍이 2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일공 수술의 이제 하나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축소 포트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을 시행을 하면서 로봇이 가지는 그런 손목 관절을 같이 조합을 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로봇의 그런 손목 관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로봇 단일공 수술은 로봇의 어떤 그런 기계적인 장점과 더불어서 또 포트 수도 2개로 줄여서 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봇 단일공 수술의 장점을 잠깐 보시면, 이 로봇 단일공 수술은 로봇 수술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원적으로 재구성된 영상을 가지고 인간의 손목을 구현하는 그런 기구의 움직임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수를 하나에서 2개로 줄여서 탁월한 그런 미용적인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로봇 시스템의 장점으로 극복을 해서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복잡한 술식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첨단 수술 방법이 나날이 개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뭐 대장암이라고 해서 네. 대장 항문외과 선생님들만 치료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이 환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대장암을 치료할 때 의사 한 명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단독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나 수술적 치료, 그리고 각 영역의 검사 영역에 계시는 선생님들까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하는 다학제 진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료가 다학제적 접근을 가지고 하게 되고, 수술 또한 맞춤형 수술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신지 젊으신지,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으신지, 아니면 아주 건강한 그런 환자의 상태인지, 또한 질병의 상태가 중요하겠습니다. 조기에 진단된 대장암인지, 많이 진행된 혹은 전이성 그런 대장암인지에 따라서
다학제적인 접근을 가지고 다양한 수술적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뭐 로봇 수술이다, 복강경 수술이다, 하나의 그런 하나의 수술적 접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수술을 맞춤형으로 선택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다 보면 이 대장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용종이라는 건 대장암의 또 씨앗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발견되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용종의 개수나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 중에서도 되게 당뇨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시술을 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의 그런 성상, 성격이 중요하겠죠. 용종이 한두 개 정도 건강하신 분들 에서 한두 개 정도 발견된다면은 당연히 다 제거를 하고, 사실은 뭐 7개, 8개까지도 상황이 되면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대장 내시경을 하시려고 하면 장을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할 때 많은 수의 용종을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용종의 수가 너무 많고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악성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용종들 중심으로 제거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나누어서 뭐 일주일 뒤나 2주일 뒤 한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장 내시경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대장암은 국내 암 발병률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암인데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치료 성적이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대장암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도 있고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배성욱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